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네, 오늘은요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산이고요. 또 광주는 북구와 동구 그리고 담양과 화순 지역에 걸쳐진 바로 이 산. 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산인지 아시겠죠? 바로 무등산인데요. 우리의 자랑거리이자 또 변함없는 쉼터로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무등산을 잘 지키고 또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인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따라오세요. 증심사로 가는 길, 동적골이 시작되는 자락에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있습니다. 연간 360만 명의 탐방객들이 다녀가는 이 무등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곳인데요.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가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무등산 그리고 국립공원 사무소에 대해서 안동순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순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저희 그 무등산 자랑거리 소개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등산 하면은 네. 호남의 영산인사 진산으로서 어머니 마음처럼 포근한 오. 그런 후덕한 산입니다. 네. 무등산은 1972년 5월 달에 도립공원으로 출발해서 41년 이후에 2013년 3월 4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등산에 오시면은 천왕봉 정상하고 그쪽 천왕봉, 지향봉, 인왕봉 정상 3봉과 천연기념일 465호인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이 3대 석경을 이루어지고 있는 주상절리를 볼 수가 있으며 네. 봄에는 백만응선상의 철쭉들이 이제 최고죠. 조만간에 5월 한 중순쯤 되면 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상고대랄지 겨울철 설경이 상당히 모여서 전국에서 모이는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각각의 맛이 뚜렷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등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업술무 등급 등 해가지고 등급이 없는 산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돼서 정말 무등산을 뭐 등급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럽고 고귀한 산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시사철 볼거리도 또 풍부하고 또 이 등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항시 네. 주말이면은 강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그러니까. 산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이 국립공원 이 관리소에는 지금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정장훈 소장님을 비롯하여 정규직 29명, 네.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해가지고 90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또 하시네요. 그럼 어떤 일들을 좀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축선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달이나 담비랄지 멸종위기 생물들이 3,691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식지 관리랄지 네. 수질 관리랄지 그런 자원 보존 관리 업무하고 연간 탐방객이 360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360만 명에 대한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숲 학교처럼 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그 탐방 서비스 제공을 저희들이 주 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전 관리도 그렇고 뭐 탐방 프로그램도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좀 어떤 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지 관광객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저희 쪽에 오시면은 정말 무등산이 후덕한 산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 그 다른 산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주상절리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비스러움을 좀 만끽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등산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무등산 하면 광주, 광주 하면 무등산입니다. 그렇죠. 정말 시민들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 산행을 하실 때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산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그렇죠.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대가져갔으면 하는 작은 이런 소망 조그만 저희들이 지켜주시면은 정말 무등산 국립공원을 저희들이 잘 가꿔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산으로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과 또 다른 곳에 좀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과장님? 그 탐방객들의 안전이랄지 네. 산불이랄지 그 재난대책 상황실입니다. 상황실. 예. 오. 여기서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지령도 여기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상황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도 되나요? 그러시죠. 네, 들어가 들어가 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왔는데 예. 모니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예. 어떤 걸 좀 보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모니터들은 정상부에 산불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하나는 360도를 회전하면서 저 밑에 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든지 네. 산불이 감지된다 하면은 그 센서로 저희들이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산불을 관리를 하고 있는 모니터링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연기가 나거나 하면 바로 여기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바로 그 현지에 있는 산불 감시원한테 알려주고 그게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또 그 색깔별로 이렇게 지도가 또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의 산불 위험 지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뭐 60%, 70%, 80%가 넘게 되면은 여기 심각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그 감시 활동을 철저히 좀 해라. 네.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있고요. 광주는 다행히 파란색이네요. 좋은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이제 안전한 그 다행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녹음이 많이 져서. 그래서 저쪽은 그 원효사에 산 정상부에 지금 기상 상황을 현재 그 알려주는 겁니다. 온도하고 습도, 풍속까지 네.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네.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 중에 경보궁인데요. 우량 경보 시스템요. 예. 산 정상부에 네. 우량 측정기가 있어서 하단부에 정상부에 그 우량이 많이 와서 폭우가 내렸을 때 네. 저 하단부에 미리 경보음을 울려서 대피를 하시라. 그런 시스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립공원의 3개소가 3개 라인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수해로부터 탐방객이 안전하게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장비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뭐 폭우도 대비가 되고 산불도 바로 접수가 되고 조난까지 다 되니까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특히 저희들이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상황실에 CCTV뿐만이 아니고 이 현장 구조대원분이 또 계셔서 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막 여기 여러 개도 달려 있고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네, 저는 국립공원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최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탐방객 안전사고 및 네. 탐방객의 위험이 있을 때 재난 출동을 해서 탐방객을 안전하게 이송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필요 사항들을 많은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재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무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또 가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실제로 좀 이렇게 어떤 환자분들 좀 계신가요? 네, 환자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북한산하고 설악산에 이어서 3위로 이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하산 중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요즘은 학생들이 범소풍 기간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는데 하산 중에 이제 장난치거나 미끄러지거나 해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제 평소 지병이 있거나 체력이 안 좋은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서 체력 안배를 잘 못해가지고 내려오실 때 좀 이렇게 심정지라든지 아니면은 과거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구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또 위험 요소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필요한 어떤 직업군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그분들께 조금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체력 안배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출발하실 때 스트레칭 같은 걸 생략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체력 안배를 꼭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뭐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한절기다 보니까 추운 경우가 많은데 땀 흘리고 나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외투라든지를 꼭 챙겨서 등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산 때 항상 하산 때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하산 때 내려오실 때 안전하게 너무 무리하게 내려오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산 탐방객으로서 좀 스트레칭 좀 하고 네, 네, 안전하게 등산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사무소 곳곳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쪽 한켠에서는 이 사무실 안에 자연환경 해설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어떤 활동 하시는지 또 다른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또 뭔가를 분주하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뭔가 방해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 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무등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들고 있거든요. 아, 방과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지역에 있는 무등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네. 네, 무등산 국립공원을 알리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아,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무등산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네요. 무등산과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 알려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른 프로그램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생태 나누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무등산의 유명한 이제 천연기념물을 지질 자원을 알려주는 네, 지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체험 좀 할 수 있고 탐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네. 거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등산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청풍 쉼터입니다.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오늘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숲학교 꼼지락꼼지락 무등산 숲 놀이터가 열리는 날입니다. 꼬마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연 환경 해설사분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재료도 있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재료가요? 아예 이게 지금 똥입니다. 똥. 똥. 네. 오늘 이제 그 자연놀이를 지금 운영을 할 건데요. 네.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싹들이 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씨앗을 번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밑거름이 돼가지고 새싹이 이렇게 잘 자라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자연놀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건 지금 똥이고요. 잠깐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동물들이 과일들을 주워 먹고 그 씨앗이 뱃속에 남고 동물이 또 이제 배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배설물에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을 자연놀이를 통해 가지고 좀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직접 요거 만져보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오감으로 좀 활용을 네. 하는 거네요. 이제 오감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 아이들이 동물이 돼가지고 그 동물이 똥을 싸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자란다라는 그 놀이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또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요. 네네 그렇게 오.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그 웃음이 그러니까.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프로그램 내용도 분명히 좋아서이겠지만도 그보다도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동화가 돼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는 것에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갇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네네, 나오면 그렇죠. 풀도 있고 네. 좋아할 것 같네요. 여기 신청은 좀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매년 그 2월 초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이렇게 받는데 대상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이제 또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네.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합니다.
드디어 귀여운 어린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숲에서 뛰어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표정이 참 설레 보이는데요. 역시나 자연과 아이들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네. 자, 우리 그러니까 자 기지개를 한번 쭉.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도 하고 준비 운동도 하고 또 해설사 선생님께 숲에 대한 기본 지식도 배웁니다. 정말 진지하죠? 저기 하얀 줄이 보이는데 줄 뒤로 새싹들이 있어요. 이 똥이 파릇파릇 자라는 이 새싹에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싸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지? 똥 쌀 때? 앉아서 싸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숲속 동물이 돼서 새싹에 영양분을 주고 그 새싹이 쑥쑥 자라는 걸 체험하는데요. 깡총깡총 뛰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신이 났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따라 동심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애들이랑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차분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서상으로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오감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교육적으로? 유아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촉감이나 뭐 시각 뭐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고요. 예, 거기서 얻는 정보들을 훨씬 더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런 수업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유치원에서 하는 수업이랑 어떤 게 조금 다른지. 아무래도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교사가 어떻게 보면 준비된 환경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형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숨쉬는 나무, 숨쉬는 풀, 그리고 이렇게 부는 바람이나 햇볕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서상으로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뭐 하고 싶은 행동들을 충분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교육적으로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교육 좀 많이 배워가지고 네. 좀 더 큰 정말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애들이랑 해보시면? 프로그램 하다 보면요,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더 행복하고요. 또 무등산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소개를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했던 활동이 지금 그 클레이로 된 걸로 이제 뭐 자연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요? 예, 그 클레이를 통해 가지고요, 그 새싹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새싹이 곧 우리 아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양분을 통해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좋은 인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기획 의도랑 딱 맞게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어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평tum의 습지로 습지 모니터링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습지도 모니터링을 하나요? 네, 습지도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 측정도 하고, 그리고 평tum의 습지가 북반산 최대 산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구리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동행을 해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등산을 굽이굽이 돌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무등산의 새로운 모습, 습지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장비 점검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평둠의 습지입니다. 북방산 개구리의 최대 산란지로 자연자원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곳이죠. 아니 저는 이 무등산 자락에 이렇게 습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부터 북방산 개구리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네. 어떤 좀 가치가 있나요? 이 북방산 개구리는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후 변화 지표종으로서 이 북방산 개구리의 이제 산란 시기로 저희가 이제 그 기후를 평균 기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뭐 남쪽은 더 따뜻하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 시기가 더 빨라질수록 저희가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구리의 서식지를 잘 파악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매년 산란하기 전, 산란하기 중, 그리고 후 이렇게 전 과정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와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최고입니다, 최고. 평둠의 습지에서는 무등산의 기온과 습도, 풍향을 점검하는 기상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측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용존 산소량을 비롯해서 이곳이 생물 환경에 적합한 곳인지 또 계절별로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 점검하고 있습니다. 와, 이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한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이번엔 산불 진화 차량이 출동합니다. 설마 산불이 난 건 아니겠죠? 이 출동하는 분들을 따라가 봅니다. 잠시만요. 아유, 굉장히 빨리 가시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현장실에 계셨잖아요. 현장 네. 상황실에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네. 저희가 탐방객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 순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는 시간을 내서 산불 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13시 이후에 놀토롱밭두렁 태우는 행위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산불관리 지원들이 오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산불관리 지원들도 한번 뵙고 그리고 현장이 어떤지도 한번 점검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네. 산불의 좀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어느 정도 주기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지금 매일 산불 순찰은 하고 있고요.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봄철 기간에는 산불 순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데요. 이런 날은 특히나 산불 위험이 커서 순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계도나 그런 특별한 사항 있으신가요? 특이한 사항이 전혀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이상. 네, 가도 또 가고 싶은 산 무등산. 와, 역시나 매력이 정말 넘치는 산입니다. 오늘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 덕택에 이 무등산이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우리와 함께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무등산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우리가 간다.